네 장사. 옛날 옛적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부부가 늘 자식이 없어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뜻밖에도 갓난아기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이상하게도 미음을 먹지 않고 어른들이 먹는 밥을 먹었습니다. 아기는 마치 대나무 순이 자라듯 놀랍게도 쑥쑥 자랐습니다. 겨우 2~3달이 지났는데도 아기는 어느새 큰 아이가 되어서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가니 지게를 하나 만들어 주셔요. 아이는 아버지에게 마구 졸라댔습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아무리 별나게 자랐어도 나무하러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수깡으로 장난감 삼아 지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지게여요? 나무를 할 수 없잖아요. 아이는 장난감 지게를 와지끈 부수며 투덜거렸습니다. 아버지는 하는 수 없어 나무로 지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그 지게조차 부숴버리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렇게 약한 지게로 어떻게 나무를 지고 와요? 아버지는 이 아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장사라고 생각하여 당장 대장간에 가서 무쇠로 지게 하나를 맞추어 주었습니다. 무쇠 지게를 받은 그 아이는 그제야 좋아하며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가 밖에 나가보니 조그마한 산이 움쩍움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도 다 있다. 산이 왜 움직이지? 그러나 자세히 보니 산은 점점 자기 집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건 산이 아니라 아이가 등에 지고 오는 큰 나무더미였습니다. 그 나무더미 밑으로 무쇠지게를 진 아이가 보였습니다. 아이가 산만한 나무더미를 지고 온 것입니다. 아름드리 큰 나무를 산더미같이 지고 온 아들은 그 나무를 손으로 뚝뚝 잘라 큰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맨주먹으로 쾅쾅 못질하더니 큰 바위를 굴려와서는 주먹으로 깨뜨려 돌대문을 해달았습니다. 또 손톱으로 썩썩 문질러 돌을 반질반질하게 다듬었습니다. 두 내외는 마침내 이 아들을 장쇠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 후 장쇠는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훌륭한 집에서 살면서 점점 더 힘센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소문을 들은 장쇠는 그대로 편안히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아무 말도 없이 싸움터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나무 하나가 폭풍을 만난 듯이 통째로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장쇠가 가까이 가보니 나무 밑에서 커다란 사나이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숨을 쉴 때마다 콧바람에 나무가 휘어지도록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야, 그 사람 콧바람 하나 쓸만하구나. 굉장한데? 장쇠는 자는 사람의 코를 손가락으로 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자던 사람이 놀라 눈을 뜨고는 숨을 쉬지 못해 쩔쩔매며 말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나는 싸움터로 나가는 장쇠라는 사람이요. 같이 안 가겠어? 장쇠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콧바람은 장쇠의 동생이 되어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둘이서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고무래로 산을 긁어내고 있는 사나이를 만났습니다. 장쇠가 얼른 가서 그 고무래를 밟자 사나이는 고무래를 쓰지 못하고 애를 쓰다가 장쇠를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하며 또 따랐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가는데 이번에는 들판에 갑자기 강이 생겨 위를 보니 한 사나이가 오줌을 누고 있었습니다. 장쇠가 다가가서 그 사나이를 잡아당기자
사나이는 뒤로 벌렁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오줌 장사도 장쇠의 동생이 되었습니다. 길소는 이제 4사람이 되어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싸움은 적군이 우세하여 아군 군사들은 후퇴하려는 참이었습니다. 4장사는 의논 끝에 먼저 오줌 장사가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적군을 향해 오줌을 누웠습니다. 그 오줌이 얼마나 많고 세차게 흘렀던지 적의 진지는 금세 물바다가 되고 적들은 얼굴만 내놓고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콧바람 장사가 흥 하고 콧바람을 불자 물은 금세 꽁꽁 얼어 허우적거리던 병사들은 그대로 꼿꼿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고무래 장사가 큰 고무래로 얼음 위를 싹 긁었습니다. 그러자 목이 떨어지며 적군들은 모조리 죽어버렸습니다. 4장사가 승전가를 부르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어느 산속에서 해가 저물었습니다. 마침 외딴 집 한 채가 있어 그들은 하룻밤 쉬어가기를 청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나와서 대뜸 하는 말이 마침 잘 왔다. 하더니 두말 않고 4사람을 한꺼번에 붙잡아 캄캄한 골방에다 쳐넣어 버렸습니다. 4장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는 4장사를 한꺼번에 잡아 가둘 정도라면 정말 대단한 놈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밖에서 저벅저벅 발걸음 소리가 나더니 어깨에 날개가 돋친 무섭게 생긴 놈이 나타났습니다. 이놈은 도둑의 두목이었습니다. 두목이 졸개 도둑들에게 무언가를 묻자 갑자기 서로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장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4장사가 들어보니 자기들을 당장 잡아먹어야 한다느니 두목의 생일날 잡아먹어야 한다느니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툼질이었습니다. 그러자 두목이 자기의 생일날 잡아먹겠다고 선언하자 도둑들은 잠잠해졌습니다. 4장사는 어떻게든 골방을 부수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벽을 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곧 도둑들에게 다시 붙들려 이번에는 쇠로 만든 감방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조금 있으려니까 쇠 방바닥이 점점 뜨거워왔습니다. 도둑들이 장작불을 뗀 것입니다. 방바닥은 마침내 사람이 탈 정도로 달아올랐습니다. 장쇠가 온몸에 힘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찬바람아 불어라! 서리야 내려라! 그러자 벌겋게 달아오던 감방이 곧 싸늘해지며 4장사의 수염에 고드름이 맺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둑 하나가 문을 열고 그들을 잡아내려고 할 때 장쇠가 도둑을 재빨리 감방 안으로 끌어들여 뼈다귀 하나를 뽑아 곤우판을 만들었습니다. 2번째 들어온 도둑의 뼈를 뽑아서는 곤우돌을 만들어 4장사는 곤우를 두며 놀았습니다. 두목이 보고 화를 내었습니다. 두목은 4장사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장쇠와 두목은 공중에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2사람은 공중 높이 떠오르더니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밑에서 싸우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공중에서 팔 하나가 뚝 떨어졌습니다. 얼른 주워보니 장쇠의 팔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두목의 아내가 재를 가져와 잘린 자리에 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3장사가 먼저 밀가루 반죽을 묻혀 하늘 높이 던졌습니다. 장쇠 형님! 팔 올라가요! 장쇠가 팔을 받아 떨어졌던 자리에 딱 붙였습니다. 이번에는 두목의 팔이 떨어졌습니다.
새 장사가 얼른 재를 뿌려 공중에 던져주었으나 재를 묻힌 팔은 붙지 못하고 도로 땅에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에 두목의 머리가 잘려 내려왔습니다. 두목의 머리는 다시 뛰어오르려 했지만 새 장사가 붙들어 잿더미 속에 던져버려 두목은 마침내 죽고 말았습니다. 두목의 아내는 꼬리가 9 달린 여우였습니다. 장쇠는 공중에서 내려와 여우를 죽이고 도둑들을 죄다 묶었습니다. 그런 다음 네 장사는 광문을 열고 광 속의 물건들을 조사했습니다. 한 광에는 쌀이 가득 쌓여 있고 다른 광에는 비단과 옷감이, 또 다른 광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쌓여 있어 황홀했습니다. 장쇠는 많은 물건들을 도둑들의 종들에게 나누어 주고 네 필의 말에 보물들을 싣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